이번에 김정은 중퇴설과 더불어 갑자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사실상 후계자로 이제 굳어졌다. 뭐 당 중앙으로 불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김여정 쪽으로 이것도 뭐 일종 수평적 세습인데 4대 세습이 가능합니까? 저는 지금 오늘 대표님 만나기 전에 지금 원고를 쓰다 왔는데요. 예. 다음 주 제가 월요일에 하려는 방송이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다 합니다. 아, 그래요? 제목이. 아, 그렇습니까?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냥 제 멘트 없이 이렇게 해서 북한의 그 세습 논리에 대해서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예고편이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는 이제 거기는 제 목소리도 없고 이제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월요일 날 방송하려는 게 타이틀이 미리 이야기 드리면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답니다. 그게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요번에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설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한번 정말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신당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보 판단 실패를 했고. 예,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해프닝이 저는 김여정 후계자설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저는 요번에 이제 건강 이상설은 제가 기성정결로 해서 4편을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걸로 사실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는 종료가 된 거고.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김정은이 나타나서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다음 주제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김여정 문제를 한번, 제가 이제 예전에도 김여정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다뤄야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답니다. 여자이기 때문입니까? 관리자이다. 아, 관리자? 예. 제가 방송을 미리 다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김여정은 어떤 백두혈통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해요. 김여정은 어떤 지금 현재 그 혈육을 넘어서서 어떤 그 정서적, 정치적 동반자고, 김정은의 또 어떤 백두혈통의 관리자를 지향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정은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백두혈통 측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면 계속 그 이야기를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저는, 일단 북한에서 어떤 후계 체제 문제가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나면서 자연적으로 되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언론 역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됐을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전에는 북한에서 후계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거는 그 자체가 불경죄고 그렇죠. 어떤 걸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장성택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런 사람들이 후계자 야심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어떤 틀린 내용이 되더라도 그 듣는 당사자라든지 그걸 듣는 김정은의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심리전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북한이 얻은 것도 많지만은 역으로는 그런 화두를 그 북한의 권력층들한테 후계자 문제가 나오고 저는 틀리다고 보지만은 그런 나라가 나오고 그것들이 회자가 됐다는 자체로 그게 많을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은 꿈을 못 꿉니다. 백두혈통만 할 수 있는데 김여정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아들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들들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김여정은 후계자가 아니고 관리자로 모색을 해 나갈 것이다. 지금 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옛날 왕조 시절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조 시절이면은 3살짜리, 4살짜리도 대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습정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맞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은 10대 이하가 13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3명. 13명이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 10대가 현종 같으면 8살이 됐고 우리가 주로 단종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단종은 12살입니다. 즉위했을 때. 현종이 24대였나? 하여튼 현종은 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8살
9살 뭐 이렇게 쭉 옵니다. 12살 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통계를 한번 보니까 13명에서 27명 거의 절반이죠. 그렇네요. 절반이 10대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죠. 왕하고 공생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너무 김정은의 아들들을 11살이라고, 우리 나이로 11살입니다. 김정은 장남이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이야기 좀 되기 시작할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몇 살까지. 그것도 10대. 10대 중반입니다. 아, 그래요? 10대 중반이었습니까? 네. 그때는 김정운이라 네. 그랬잖아요. 예, 김정은으로 많이 하죠. 김정운이라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김정은으로 바뀌더라고. 예,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때, 김정일의 일식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자기 책에 책에서 김정운이가, 그때도 김정운이라고 했어요. 김정운이가, 예. 후계자라고 일컬어질 때가 10대였구나. 10대죠. 이게 후지모토 공식적으로 이제 후계자 수업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어린 시절부터 장남 줄 때부터 뭐 이제 다 후계자로 하고 이제 그 재앙학 교육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애들을 놓고 바로 뭐 교육을 시키냐 그런 사고를 나는 왕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래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가 20대고요. 20대 초반이고. 그 전에 이제 북한을 들락날락 할 때 후지모토 겐지 씨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암시를 주고 막 이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10대 그렇죠. 어느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뭐 다른 증언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세 아들 딱 보고 그때 이미 결정한 거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나름대로 그게 정상적인 뭐 병은 있었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은 스스로가 지금 고도 비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숨 헐떡거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일찍 하더라도 그걸 지금 지시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하고 김여정하고 논의 정도만 하겠죠. 그렇죠. 여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선님이 김여정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했구나 생각된 게 3대 세습이 왕조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 우리 식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들이 10몇 살짜리가 있는데 벌써 유고 상태를 계산해 가지고 후계자 운운한다는 게 북한 체제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스스로가 북한 권력층도 그렇고 김여정 자신도 북한 권력층 내의 인물이고 특히 오빠를 성공한 지도자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백두혈통이 이어나가게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또 하나 이번에 인비료 공장할 때 그 왼쪽에 오른쪽에 보는 방향에 오른쪽에 이제 김여정을 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분석을 할 때 보면 뭐 박봉주라든지 김재룡을 제치고 그걸 했기 때문에 후계자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데 정말 단선적인 분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리는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나 제가 평소 분석할 때 북한은 극장국가다. 연출국가다. 이 김정은은 정말 총 무대 감독이자 자기가 주연 배우도 하고 뭐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일 시대도 그렇고 그 수령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필요한 연출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민민들이 다 같이 호응해서 하나의 극장국가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인비료 공장 그 주석단 모습은 연출한 거다. 그래서 어차피 세계를 놀래려고 깜짝하고 너들 이렇게 한번 놀래주려고 했는데 그게 맞춰서 주석단을 편성했다. 그래서 주석단 그 김여정이 주석단에 앉기 전에 그러니까 뭐 갖다 주고 이런 모습 전체를 화면 보면 있죠. 이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옛날에 제가 싱가포르 잿더리 그때 싱가포르 잿더리 이번에는 상패 같은 거 줄 때 이런 것도 싱가포르 하노이 갈 때. 하노이 갈 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요번에도 뭐 갖다 주고 이런 의전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2인자다. 나중에 모르지만 이제 시간을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근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석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았다. 이거는 연출이다. 저는 이게
분위기를 그렇게 좀 몰고 가려는 김정은의 또 다른 어떤 그 연출이다.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신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거고 주변에서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함부로 후계 구도를 만들 수가 없죠. 후계 구도는 자기가 지금 내심 이야기하고 김여정하고 이야기는 서로가 제가 정치적, 정서적 동반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빠, 내가 후계자가 될까? 이런 말 못 합니다. 못하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는 관계. 그렇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만일에 딱 정리가 되네요. 예. 그런 관계 너무 우리 쪽에서 또 보면은 김여정을 그래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지금 준비를 원고를 쓰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곽길섭 안보전문 TV를 여러분들 꼭 구독을 하십시오. 그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공부가 되는 또 길게 하시지도 않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짤막하게 하시래요. 짤막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걸 굉장히 뭐 한 일주일에 몇 분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에센스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곽길섭 TV, 그 다음에 또 천용호 수석 TV, 그 다음에 요새 사전투표 조작설 관련은 이병태 TV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주 아카데믹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뭐 쉽다 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냥 안보 그러면 너무 제가 전공을 넘어서서요. 저는 북한만 하기 위해서 제가 평생 한 것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곽길섭 북한 정론 TV입니다. 안보 정론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 북한 정론. 북한 정론입니다. 북한 정론 TV입니다. 저는 평생을 안보 전선에서 일했지만은 안보는 굉장히 큰 안보입니다. 예. 이렇게 뭐 테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게 이제 안보인데 저는 북한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자 해서 북한 정론으로 했습니다. 북한 정론 TV, 곽길섭 북한 정론 TV입니다. 예, 고맙습니다.